안녕하세요. 요즘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두신다거나, 급여가 줄어들거나, 사업하신 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은 특히 더욱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작년, 재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야기들을 좀 이제서 조심스럽게 좀 풀어볼까 합니다. 40대 후반에 다중이 아빠, 요즘 아빠가 경험한 대리운전, 대리기사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처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고민하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과 비슷할 건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궁핍하면서부터 아르바이트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좀 많이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제 가정 환경, 상황들이 확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확 오르지 않고 어떻게 특별히 이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고민했고요. 일단은 제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상황과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제 40대 후반, 올해 이제 48살이고요. 이제 외벌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4남매, 다중이 아빠입니다. 아들 셋에 막내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다중이 아빠이고요.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둔 가이드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본업, 회사 일에 절대로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말은 일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아빠인 것도 있겠지만 주말까지 일을 하는 것들은 저의 어떤 그 생활 사이클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아이들하고 좀 놀아줘야 되고 또 육아도 좀 해줘야 되고 가정 일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주말까지 해서 분명히 돈을 더 벌겠으나 그거에 어떤 버는 부분하고 기회비용들을 따져보면 확실히 주말에는 좀 더 리프레시하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제가 또 교회 오빠이기 때문에 또 주말에 이렇게 일요일은 또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본업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들을 6시 퇴근하고 나서 7시부터 12시 전후,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직장인들 기준으로 했을 때 주무시는 시간이 제각기 다르시겠지만 대략 한 12시, 1시 이 사이에 보통 주무시기 때문에 저는 6시 이후, 그러니까 7시부터 12시 전후까지를 일을 하는 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 가이드를 정해놓고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리서치를 해보니까 제가 할 만한 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세 번째, 이런 가이드를 두고 선택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좁혀지더라고요. 짐작하셨겠지만 배달일과 대리기사 정도로 좁혀졌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왔기 때문에 배달, 대리기사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거나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성향, 제 삶의 철학인 부분인데 남들이 생각만큼 제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하하는 사람들은 남들도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거나 판단한다,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생 살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됐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살아온 방침이어서 특별히 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이 일을 하게 됐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할까요? 네 번째, 제가 왜 딜리버리를 포기했는지 이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초기 비용이라고 하면 바이크나 요즘에는 그 자전거 내지는 전동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단 일반적인 딜리버리는 바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하든 새 거를 구매하든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리스를 하게 되면 렌탈이나 리스 비용을 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를 벌지 모르겠지만 파트타임으로 퇴근하고 일하면서 바이크까지 구매해서 일을 한다?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크 좀 위험한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크를 어렸을 때부터 좀 타왔고 바이크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어떤 선입견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또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것들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저는 그 딜리버리를 또 배제했고요. 소카나 그린카들이 요즘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 그 자동차를 그 로케이션별로 이동해 준 것들이 있어요.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공항에서 지하철역까지 이렇게 이동해 주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 흔히 이제 핸들러라고도 하는데 코를 잡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양이 많아서 좀 저렴하더라도 좀 많이 잘 잡히고 이러면 좋은데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금액도 크지 않아서 일을 지속성 있게 하기가 어려워서 소카나 그린카를 이렇게 픽업해 주는 일은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카카오 대리운전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대리운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몇 가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뭐 1588, 1988 땡땡땡땡 이런 대리운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그 대리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초기에 그 사용료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많게는 1, 20만 원 정도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좋은 콜들, 많은 그 콜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돈을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바이트에서 제가 수백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끼케야 몇십만 원 버는 수준으로 일을 할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고, 그래야 뭐 돈은 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회사의 방침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숙제?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숙제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 회사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콜이 많은 회사겠죠. 이 회사의 어플을 이용하고 이 회사의 기사로 일을 하려면 숙제를 해야 돼요. 어느 시간에서 뭐 몇 콜 이상을 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이라든지 혹은 또 단골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안 좋은 콜이라든지 시간대를 피해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지역이 안 좋으면 이 콜을 안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권리인데, 그렇게 되면 인입되는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거의 이제 숙제라는 명목하에 꼭 필수 콜을 타게 하는 거예요. 이 콜을 타야 하지만 좋은 콜을 잡을 수 있게. 이거 보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플랫폼 서비스라고 해서 우버라든지 이제 많이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사업이다, 4차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들을 좀 갈아 넣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과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이렇게 좀 뭐 숙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사님들이 뭐 시위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순순히 제 그냥 뇌피셜인데, 저는 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약주 한잔 하시고 대리운전 부르실 때 식당에서 부르거나 아니면 본인이 저장되어 있는 그 아마 번호, 대리운전 번호를 누를 거예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분들보다 이 어플을 켜서 본인이 몇 가지 디폴트를 입력하고 이렇게 대리운전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자의 상황보다, 일반 대리운전을 부르시는 분들보다 조금 뭐 덜 취했다라고 할까요? 조금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무슨 뭐 약주하신 분들 뭐 다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 순수하게 제 뇌피셜로 제가 이제 카카오 대리운전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걱정. 대리운전에 대한 일단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인 어떤 그런 뭐 거부감은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단지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은, 우리 이제 기사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취객이 이제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라든지, 아니면 대리기사님들이 운전하시고 하다가 뭐 승객을 이제 고속도로에 내리고 한다라든지, 뭐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아무래도 취객을 상대하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거 뭐 괜히 돈 얼마 벌겠다고 일하다가 취객 상대로 되게 좀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죠. 일곱 번째, 기대치는 낮추고 자존감은 높여라입니다. 이 키워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 왜 영화 볼 때 정말 뭐 남들이 뭐 천만 영화다, 엄청 재밌다라고 해서, 드라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라고 권해서 봤는데 다 재밌으셨나요? 생각보다 재미없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반대로 별 생각 없이 혹은 뭐 기대치를 낮췄는데 봤던 영화나 드라마가 또 엄청 재밌었던 경우도 많이 있죠. 이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치를 상당히 낮추고 일을 시작하라 라는 게 제 조언 아닌 조언이고요. 반대로 자존감을 높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자존감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일 수도 있고, 이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남들이 높여주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 성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일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괜히 직업에서 오는 어떤 우려라든지 고민들로 인해서 자존감을 낮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막상 운전해보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흔히 보는 우리 이웃 같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전혀 자존감을 낮추거나 혹은 이 일이 정말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카카오 대리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쉬워요. 대리기사용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일단 절반은 시작한 겁니다. 나머지는 뭐 면허증을 등록한다라든지 나와 있는 스텝에 따라서 등록하시면 되는데, 어플 깔고 면허증 등록하고 거기 맞춰서 그 값들 정하면 카카오 본사에서 승인이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서 대리운전을 하시면 돼요. 아홉 번째, 제 처음 처음 시작한 것들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시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뭐 저녁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었지만 7시 그 이후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오는 좀 장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도시부로 나가시거나 콜이 나올 법한 곳에 상주해 계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냥 제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굳이 멀리 가는 것보다 동네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공교롭게 저희 동네가 지하철 3개 노선이 이렇게 좀 크로스가 되는 지역이고요. 근거리에 이런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공항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거점으로 가는 그런 교통 요충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사이드였지만 콜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따릉이, 우리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자전거이죠. 따릉이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보통 콜을 잡기도 했고요. 저희 집 앞에 대형 마트라든지 이렇게 도매시장, 김포공항, 공항과 뭐 역 이런 것들이 있고 신도시 산업단지가 그 오피스 단지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비교적 콜이 잘 나왔던 것 같고요. 퇴근하고 오면 나와서 뭐 아이들한테 뭐 제가 아무리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뭐 아이들한테 아빠 대리운전하고 올게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운동하고 올게. 그래서 실제로 또 운동하는 마음으로 콜을 잡으면 콜을 잡아서 좋고요. 혹여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콜을 못 잡고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운동한다는 생각하고 저희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10번째, 무식함은 용감하다. 처음에 제가 재작년 11월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보름을 일했어요. 15일부터 30일까지 일했는데 그때 돈을 꽤 벌었어요. 제가 나중에 인증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무식함은 용감하다고 나가자마자 그냥 들어오는 콜을 무조건 잡았어요. 그래서 첫 콜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동네에 도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도 팔고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회도 팔고 거기 콜이 떴더라고요. 집에서 걸어가면 한 5분 10분 되기 때문에 바로 콜을 잡고 또 아마 이제 동네에서 2차 3차로 아마 회식하시는 분들이 장소 이동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차량도 기억합니다. 320D BMW 320D였는데 거기서 저 근처 발산동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 금액도 뭐 18,000원, 15,000원 아무래도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지역과 지역으로 이동하는 콜들을 안 잡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알게 되니까 장거리 또 돈이 큰 목돈이 되는 콜들을 잡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잡았어요. 근데 그게 참 정답이 없는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비싼 거 장거리 콜만 잡았는데 그때 처음에 몰랐으니까 무조건 잡았죠. 근데 그날 공교롭게 그분이 이용을 하셨는데 근처에 접대하는 자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또 이동을 해야 된다고 똑같이 돈을 드릴 테니까 콜을 안 잡고 그냥 바로 뭐 이렇게 돈을 주시고 원래 그게 안 되는 건데 암묵적으로 좀 근처까지 이동을 해달라고 해서 10,000원인가 15,000원 더 받고 바로 이제 얼마 안 되는 코스를 또 이동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못 모르고 무조건 콜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더 잘 벌지 않았나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저희 김포공항이 있는데 여기서 김포공항을 걸어가려고 하면 15분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도 5분 10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김포공항이 꽤 넓어요. 근데 그 김포공항 안에 주차장에서 콜이 잡혔어. 콜이 떴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잡았는데 거기는 뭐 다른 일을 이용할 수도 없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걸어갔어요. 김포공항에서 이제 일산까지 들어갔고요. 또 일산에서 또 좀 더 들어가는 일산으로 또 이동을 했는데 보통 그렇게 일산이나 파주로 들어가면 그날은 거의 종료가 되거든요. 사이드이기 때문에 서울로 나오는 경우도 흔치 않고 시간이 이제 늦어지는데 돌아오는 콜이 없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왔죠. 뭐 그래도 뭐 두 개 콜 했으니까 뭐 두세 개 콜 했으니까 잘했다 생각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행주산성 거기도 정말 오지거든요. 말 그대로 산성이에요. 근데 버스가 어떻게 거기 지나가다가 바로 잡히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저처럼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근처에 있지 않으면 콜이 잘 안 잡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또 그날 잡아서 그날은 아마 제가 인증을 하겠지만 13만 원을 벌었어요. 7시부터 12시까지 일했는데 무려 한 12만 원, 13만 원을 벌었던 신기록을 세운 날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인생하고 비슷해서 물론 확률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코스도 안 좋고 금액도 저렴한 금액에 콜을 잡았지만 또 운이 좋아서 오지에서 나오기도 하고 계속 연타로 콜을 잡기도 해서 그날은 뭐 제가 한 지 얼마 안 돼서 첫날인가 둘째 날이었는데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서 돈을 12만 원, 10만 원 넘게 벌었던 기억이 나네요. 11번째. 슬럼프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불과 길게 한 건 아니에요. 저도 한 6개월. 재작년 11월부터 해서 작년 제가 뭐 중반기, 상반기까지만 했는데 지금 상황은 또 다를 거고요. 슬럼프가 왜 생겼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콜을 좀 골라서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지역을 뭐 이동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뭐 한 콜도 그러니까 뭐 7시에 나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렸는데 한 콜도 못 잡은 적도 있고 물론 이제 콜이 뜨긴 떴는데 이거 별로야. 패스. 이거 좀 멀어.
이거 패스. 이거는 좀 뭐 금액이 좀 아쉬워.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정말 뭐 몇 건 뛰지도 못하고 혹은 뭐 꽝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뭐 노하우도 있고 뭐 일머리도 있어야겠지만 일단 많이 타는 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슬럼프라는 거보다는 나올 때 어차피 1시간 2시간은 이 일 때문에 나온 거니까 설령 콜이 안 잡히거나 그래도 앞에서 자전거를 탄다라든지 계속 뭐 달리면서 운동을 한다라든지 아니 스트레칭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잡히면 운전을 하고 대리를 뛰고 오는 거고, 만약에 1시간을 기다렸던 1시간 이상 기다려서 못 잡고 와도 그 시간에는 제가 뭐 음악을 들으면서 뭐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해서 좀 시간을 나갔다 와도 말 그대로 운동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혹은 또 이렇게 공을 치고 왔을 때 이렇게 아쉬움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12번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일할 때쯤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죠. 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운전할 때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밤에 손님이 덜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뭐 그런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유동인구가 생겨야 콜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손님도 없고 뭐 9시 10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술 손님 대리운전 손님이 많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제가 이제 이 이후에 제가 경험한 손님들 혹은 하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 또 한번 공유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뭐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후속편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 시켜서 이제 보면 물론 이제 전업으로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딱 봐도 전업이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딱 봐도 저처럼 회사를 다니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다가 잠깐 저녁에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쿠팡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두 모녀가 같이 이제 쿠팡 택배 일이나 쿠팡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 단지에 나가보면 젊은 세대 같은데 이 자전거 타면서 이 가방 백팩 메고 딜리버리 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한켠 좀 짠해지기도 해요. 정말 살기가 힘들구나, 살기가 좀 뻑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 4차 산업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갈아 넣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일하실 때 저도 모르게 좀 존경하게 되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또 제 스스로도 그분들을 혹시나 이렇게 선입견을 두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뭐 역지사지 그분들의 고충을 알게 되면서부터 쉽게 받는 것들, 쉽게 경험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고생이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그 아르바이트 고민하시는 분들 뭐 검색들도 많이 해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 얘기 듣고 이 시국을 넘기고자, 이 시국을 모면하고자 일들 하실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꼭 대리운전이 맞다, 뭐 카카오 대리가 맞다 이런 걸로 영상을 만든 건 아닌 거고요. 고민하면 돌파구를 찾아보면 이 어려운 시국도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저처럼 이렇게 아르바이트 고민하시는 분들, 삶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금전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힘을 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